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자리한 자그마한 초가집에 마음씨 착한 오누이와 정 많고 부지런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며 오누이를 키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찌어 만든 떡은 온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찰기와 고소함이 남달라 한번 맛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이 맛있는 떡을 머리에 이고 읍내장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이따가 올 때 맛있는 거 사오세요. 오누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는 의젓하게 서서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오누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마다 오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조금씩 한산해졌고 어머니의 떡 바구니도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남은 떡은 오직 오누이에게 가져다 줄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어머나,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아이들 저녁을 지어줘야 할 텐데. 어머니는 남은 떡을 머리에 이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 여러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고개라고 부르는 으스스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늦지 않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막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는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흥! 호랑이의 포효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어흥! 하루 종일 굶어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떡을 드릴게요. 이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떡이랍니다. 어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눈앞의 떡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떡이라고. 좋다. 떡 맛이나 보자. 어머니는 바구니에 남은 떡 중 가장 크고 맛있는 떡을 골라 호랑이에게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덥석 받아 입에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남은 떡을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꿀떡꿀떡 떡을 받아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꼬부랑꼬부랑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불쑥불쑥 호랑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 번째, 네 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바구니에 남은 떡을 얼른 던져주었고 호랑이는 잽싸게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고개를 넘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서운 호랑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떡 바구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줄 떡이 없었습니다. 떡이 다 떨어졌다고? 그럼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호랑이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속절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꼬불꼬불 고개 너머에 있는 초가집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불안해하는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걱정 마, 동생아. 엄마는 씩씩하시니까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오누이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성큼성큼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오신 걸까요? 오누이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거칠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엄마 오셨나 봐. 쉿! 이상해.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는 동생을 조용히 시키고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새벽마다 장에 가느라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란다. 콜록콜록. 오누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지혜를 발휘해 호랑이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맞는지 손을 보여주세요. 엄마 손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니까요. 호랑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꾀를 내어 창호지를 뚫고 앞발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호랑이의 발은 굵고 털이 잔뜩 덮여 있었으며 손톱은 뾰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엄마 손이 이상해. 흰 털이 잔뜩 덮여 있어. 그러게. 손톱도 너무나 뾰족해. 엄마 손이 이럴 리가 없어. 오빠는 다시 문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하얗고 손톱은 뾰족한 거예요? 호랑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거야. 떡가루가 묻어 하얗게 된 거지. 그리고 매일 떡을 만들다 보니 손톱이 닳아 날카로워진 거란다. 얼른 문 좀 열어주렴. 밖이 너무 춥구나. 호랑이의 대답은 그럴싸했지만 오누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빠는 문에 어른어른 비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란 꼬리가 꿈틀꿈틀, 귀가 쫑긋쫑긋, 덩치는 산만한 그림자였습니다. 저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어서 빨리 도망쳐야 해.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허둥지둥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오누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도망쳐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어서 문을 열어보렴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랑이는 녀석들이 왜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얼른 이 녀석들을 잡아먹어야 할 텐데. 호랑이는 꼴깍꼴깍 침만 삼키며 초조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맑고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숨을 곳이 없어. 그래,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나무를 잘 못할 거야. 오누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잎사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쯤 호랑이도 오누이가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갔지?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는 씩씩대며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뒷마당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오누이를 찾아 헤매던 호랑이는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어휴, 목말라. 일단 물부터 마시자. 호랑이는 우물가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물물에 비친 오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도망쳐봤자라고. 으하. 호랑이가 번쩍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니 과연 오누이가 나무 꼭대기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벌벌 떨었고 호랑이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는 어기적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오빠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꾀를 내어 호랑이를 골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참, 호랑이님은 바보인가 봐.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미끄럽지 않아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솔깃해진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아먹을 생각에 정신이 팔려 오빠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미끌미끌한 참기름을 잔뜩 손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타려 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찌히쿵, 찌히쿵. 호랑이는 참기름 때문에 자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오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바보 호랑이. 속았지롱. 깔깔 웃던 동생이 그만 순진하게 진짜 방법을 말해버렸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걸 밟고 올라오면 되는데. 바보 호랑이. 호랑이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호랑이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쿵쿵 찍으며 한 발 한 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꼭 너희들을 잡아먹고 말겠다. 호랑이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오누이는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우리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누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스르르 스르르 빛나는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누이를 구해주려고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얼른 이 줄을 잡고 올라가자. 알았어. 꽉 잡아야 해. 오누이는 아슬아슬하게 호랑이를 피해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바로 아래까지 쫓아왔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몹시 놀랐습니다. 에잇, 코앞에서 놓치다니.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도 오누이처럼 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의 말을 들은 하늘은 또다시 스르륵 스르륵 동아줄을 내려보냈습니다. 호랑이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으하, 나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구나. 자, 이제 올라간다. 호랑이는 덥석 동아줄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으쓱하며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동아줄은 오누이의 동아줄과는 달랐습니다. 오누이의 동아줄은 튼튼한 금빛 동아줄이었지만 호랑이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한참을 올라갔을 때 동아줄이 우두둑 소리를 내더니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으악, 떨어진다.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끊어진 동아줄은 마치 호랑이의 죄를 벌하듯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오누이는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달이 되었고 누이 동생은 해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밤길을 환히 비춰주고 누이 동생은 따사로운 햇살로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오누이는 다정하게 하늘을 지키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는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지다가 쿵 하고 떨어진 곳이 바로 수수밭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흘린 피로 수수밭이 온통 붉게 물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수수 줄기가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탐욕과 잔인함은 붉은 수수에 남아 영원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누이는 하늘의 해와 달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고 붉은 수수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